혹시 우리 가족 전체 보험료가 매달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50만 원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평생 내야 되는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네, 20년 납 90세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했을 때 50만 원을 20년 내면 1억 2천만 원 보험료를 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쉽게 말해 1억 2천만 원짜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출근할 때, 애들 등하교할 때, 여행 갈 때 등 바로바로 사용할 곳이 많은데 반면 보험은 어떻죠?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이 큰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라지는 돈이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가입한 보험으로 마음의 위로는 어느 정도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만요. 그럼 보험을 가입하느니 차라리 저축이나 해라 라고 말하는 거냐? 예,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험에도 다이어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설계사들이 있습니까? 그냥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주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이 봤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면 누구에게 가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에 관한 약관이나 가입 제한서도 살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하니까 추후에 막상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험에 대해 물어보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내 가정에 얼마의 보험료를 내면서 살아가는지 계산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혹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전전긍긍 살아가시는 분들부터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살면서 진짜 필요한 보험은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좋은 보험이란 어떤 보험이며 좋은 특약은 어떤 특약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장 금액은 작은 것보단 큰 게 좋고요. 보장 범위는 좁은 것보단 넓은 거, 보험료는 비싼 것보단 저렴한 거, 보장 기간은 짧은 것보단 긴 거. 예,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다음 손해율인데요. 손해율이 낮은 거, 높은 거 어떤 게 고객님들에게 유리할까요? 네, 높은 게 좋습니다. 손해율의 뜻을 알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보험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클 때 손해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많이 청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급 조건은 까다로운 것보다 쉬운 게 좋고요. 상품 구조는 갱신보단 비갱신이 더 좋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갱신은 다들 아시겠지만 9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면 9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비갱신은 정해진 보험료를 20년 혹은 30년 낸다면 90세나 100세 만기까지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약이나 상품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갱신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해율이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일상 중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이 특약은 현재는 갱신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좋은 보험, 좋은 특약 조건에 부합하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가입 시기에 따라 부부 한정도 있고요. 자녀 한정 그리고 가족형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즉 가족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포함한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경우, 커피숍 가서 옆 테이블에 있는 노트북을 쳐서 파손한 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옆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옆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옆 사람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등등 다양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축구하다가 태클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안 해주죠. 이유는 축구는 당연히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 위험을 예상할 수 있기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좋은 특약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서 말한 좋은 특약에 해당하는 1순위 보험은 제 생각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꼭 가져가셔야 할 보험입니다. 실손은 약 3,9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으로 전 국민의 75%나 가입한 보험이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보험금을 받을 때겠죠. 보험료를 낼 때는 힘들어도 보험금 받을 때는 가입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병원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뭘까요? 감기로 병원에 많이 다니시나요? 아니면 암내 심장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시나요? 저도 우리 애들이 아파서 병원 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갑니다. 목감기, 코감기, 열감기 등등으로요. 그만큼 실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실제 사용한 의료비 중에 공단 부담금 빼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주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을 1세대 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세대 실손,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세대,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4세대 실손이라고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데요. 소비자분들이 궁금한 건 현재 내가 가입된 실손으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냐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입원 치료에 있어서 1세대는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 2세대는 90%, 2세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선택형 2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해서 급여 90%, 비급여 8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치료 분리해서 횟수 제한과 한도 제한을 두고 보상받기 위해 특약을 따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본형 플러스 특약 구조로 된 거죠. 4세대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눠서 급여는 보통약관, 비급여는 특별약관이고 3대 비급여도 나눠 놨습니다. 따라서 같은 입원이라도 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20%,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30%로 차등화했습니다. 통원은 1세대는 외래 처방 합해서 5,000원만 공제하고 다 받을 수 있고요. 2세대는 외래는 의원 1만원, 병원 15,000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 처방은 8,000원 공제합니다. 2세대에서 2015년 9월 이후에 한 번 또 바뀌는데요. 외래는 병원 규모 공제 금액은 동일한데 거기서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처방도 8,000원 공제와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3세대 실손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이죠. 외래와 처방은 2세대 후반 약관과 달라진 게 없는데 과잉 치료가 예상되는 3대 비급여 치료,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료를 분리해서 2만 원과 치료 비용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손인 4세대 실손에 있어서는 구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급여 외래 처방 공제, 비급여 외래 처방 공제, 급여는 의료기관별로 만원, 2만원 공제하고 급여 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를 합니다. 비급여는 비급여 외래 처방 3만원 공제와 치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비급여 3종 치료도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면책사항이 아니라면 입원 시 자기부담금과 통원 시 공제금만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범위로 치료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대 불문하고 실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손 전환. 실손 전환에 관해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환 결정할 때 팁 하나 드리면 세대별로 입원일 때, 통원일 때 면책 기간을 잘 체크하시면 유지냐 전환이냐가 어느 정도 결정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해 입원 의료비만 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 A씨가 건물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 도중 추락해서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 4년간 누워 있는데 실손으로 1년치만 보상받고 3년은 보상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약관에 답이 있습니다. 약관 보시면 하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입원 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입원일로부터가 아니고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고요. 더 이상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제일 높다고 하는 4세대를 볼까요? 연간 입원 급여 치료비 5천만 원, 입원 비급여 치료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1년 후 계약 해당 일에 다시 한도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일 때도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해 사고의 경우 1세대와 4세대를 비교했을 때 100% 받고 1년만 보상받는 게 좋나요? 아님 자기 부담금 20, 30% 제하고 매년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받는 게 좋을까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꼭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비 다음으로 꼭 필요한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진단비가 뭐죠? 암, 내 심장에 관한 진단비를 3대 진단비라고 합니다. 그럼 3대 진단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시면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사망 순위가 높다는 건 대비가 필요한 질병들이라는 거겠죠. 그 중에 계속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신규 암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8만 20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4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만 하루 평균으로만 보면 약 772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남녀 전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암 걸릴 확률은요,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수치죠.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3대 진단비 중에서도 특히 암 진단비를 꼼꼼하게 구성을 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가 이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암보험 만기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2021년 연령군별 발생률을 보면 80에서 84세의 발생률에 정점을 찍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만기가 80세인데 모르고 살고 계시다가 80세 넘어서 암에 걸린다면 이제껏 열심히 낸 나의 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만기는 꼭 미리 체크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험 만기가 지나서 진단을 받으면. 2번째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소외감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외감을 일반암 진단비에서 10에서 30% 보험금을 준다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소외감은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소외감이 발병률이 낮으면 문제가 덜 되겠는데요.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 남녀 주요 암 발생 현황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암종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남자 먼저 보시면 소외감인 전립선암이 2번째, 방광암이 10번째 많이 발생하고요. 여자 보시면 소외감인 유방암이 1번째, 자궁암이 7번째 발생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유방암, 소외구로 빠지면 안 될 암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소외감을 20% 지급한다면 600만 원 진단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이 부족해서 추가 가입하시거나 처음으로 암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복잡해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암은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전이암 이 정도 구분했었는데요. 요즘은 통합암, 통합전이암, 전이 포함 통합암 이렇게 특약이 더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암 진단비는 한 번 진단받으면 없어지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2차 암이 걸리거나 전이 재발했을 때 받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나온 게 통합암, 통합전이암, 전이 포함 통합암입니다. 일반암에 있는 암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입술, 구강 및 인두암, 소화기관암,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암 등등 이런 식으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놓은 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누는 방식도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게 과연 필요한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실 거예요. 암이 발생한 장기로부터 진행한 정도를 범주화한 병기 분류입니다. 국한은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고요.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소 진행은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한 상태 28.7% 확률이고요. 원격 전이는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18.3% 확률이고요. 병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이 전이될 확률은 4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7%면 전이암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다면 든든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암 진단비는 우선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잘 구성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전이암도 보장되는 특약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유가 안 되시면 일반암과 유사암만 갖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마케팅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게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보험이고요.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2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의 보장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보장 범위는 넓을수록 좋겠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보장 범위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요. 보장 범위가 좁아서 넓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뇌혈관 질환 분류표를 보시면 I60부터 I69까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어디까지 보상이 되냐? I60, 61, 62, 63, 65, 66이 뇌졸중 진단비 범위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 I64, 67, 68, 69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뇌혈관 질환 환자 수가 117만 1534명입니다. 뇌졸중 환자 수는요 63만 4177명이고요. 뇌혈관은 뇌졸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뇌혈관 질환자 수에서 뇌졸중 환자 수를 제외하면 53만 7357명은 뇌졸중 진단비만 있었다면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물이 촘촘할수록 많은 물고기가 잡히듯 보장이 촘촘할수록 혜택을 받을 확률 또한 높아지겠죠. 다음은 심장질환입니다. 주요 심장질환 환자 수가 2020년 162만 4천명입니다. 주요 심장질환이라면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질환 등입니다. 예전에 심장질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으시고 다음이 협심증까지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관을 보면 I20에서 I25까지 질병을 보장을 해주고요. I21, 23까지가 급성 심근경색증 특약으로 보장해주는 질병 코드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정맥 질환이나 심부전증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심부전증 22만 7,322명, 부정맥 질환 40만 682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마다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 담당 설계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플랜을 소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혈관 질환은 진단비만큼 수술비도 같이 세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특약보단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N대 수술비에서 준비하시면 심장 수술은 더욱더 빈틈없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보다 훨씬 넓은 보장을 해줍니다. 제 고객과 지인 중에서도 스텐트 삽입술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번 시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당 지급하는 2대 질환 수술비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 사망보험금을 주는 정기보험까지 준비해 주신다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이 어려운데 보험에만 투자하시기보단 최소한의 보험은 준비를 하시되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로 돈을 불리는 데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분석과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언제나 상담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으로 보험료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